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재테크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하는데 주택과 토지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을 한번 차분히 한번 보시면서 내가 주택을 한 채를 더 사는 게 낫겠다, 아니면 토지를 사는 게 낫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홍길동 씨, 아이는 점점 크고 있는데 돈은 쓸 데가 많은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들 다 가지고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집을 더 사야 되는 건지 땅을 사야 되는 건지 엄청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홍길동 씨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옛날에 개그맨 이휘재 씨가 그 A, B 나눠갖고 이제 선택하는 거 한번 프로 일요일 밤인가 그랬었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 결심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파트를 구입할까? 토지를 구입할까? 어떤 걸 고민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홍길동 씨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A, 아파트를 한 채도 구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구독자님들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7억 9,970만 원이에요. 약 8억 원이죠. 이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발췌했습니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한 7억 1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약 9천만 원 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약 8억 원이고요.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약 6억 4천만 원이에요.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 씨가 8억에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을 예시를 한 거죠. 8억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 조금 저렴한 거죠. 5억짜리 아파트를 추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하고 우리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 갖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올해 2019년도 보유세 이 두 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세가 한 28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85%인데요 2022년까지 정부에서는 100%까지 매년 5%씩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이제 반영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지금 실거래가만큼으로 많이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가 작년보다 지금 약 한 14% 정도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시지가가 좀 높았던 편이라서 조금 작게 오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다른 서울에 조금 좀 중심에서 떨어진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20% 넘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를 제가 이제 작년에 평균 14%지만 한 10% 정도씩만 오른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금액을 보면은 올해는 286만 원, 내년에는 404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는 618만 원, 2022년도에는 125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합했을 때는 2556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총 금액이 2556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갖고 똑같이 이제 금액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산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이 된 거거든요. 그럼 10억이 됐을 때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5억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0억에 양도를 했을 때 취득가액이 5억이고 이제 복비라던가 취득세 이런 걸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4억 9천만 원인데 4억 9천만 원의 세율은 40%거든요. 그래서 40%인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를 더 매입한 거니까 조정지역이 두 채가 된 거죠. 조정지역의 두 채라면은 추가적으로 1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50%가 여기 세율이 나온 거고요. 원래 또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세금을 이제 할인받게 돼요. 근데 이제 조정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으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약 양도소득세가 2억 4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지금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친 금액이 제가 이제 순수 이익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세금적인 부분이니까. 그랬을 때 총 이익은 약 2억 3,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가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잘 오르는 아파트를, 2배나 오르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차익이 5억을 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억 3,500만 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토지를 샀더라면, 그러니까 A의 경우가 아니라 그래 결심했어 해서 B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B면은 제가 얘를 이제 요즘에 용인 SK 하이닉스로 핫한 안성 지역에 토지를 예로 잡았어요. 안성의 토지를 이제 5억짜리를 매입한 거죠. 5억치를 매입했을 때 보유세는 얼마냐? 그러면 보유세가 이제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보유세, 그다음 토지에 대한 보유세, 이걸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였을 때는 이제 100만 원 정도고요. 올해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두 채 있었을 때 금액을 합산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올해하고 내년에 있었는데, 아파트 8억에 대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었으면은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일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일 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포함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 금액을 다 합쳤을 때는 이제 860만 원이에요. 아까랑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해 봐야겠죠. 그런데 860만 원이라면은 아까 일전에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작은 건데, 이제 토지 부분을 합쳐야 되니까요. 그러면 토지 이제 실질적인 가격은 이제 예시를 제가 안성시에 있는 토지인데 이제 4차선의 대로변에 있는 농지예요. 그럼 보면은 평당 한 200만 원 정도를 예상 잡았습니다. 200만 원이고 250평이니까 매매 금액은 5억이고요. 근데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표준 금액을 잡을 때는 실거래가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는 공시지가에서 면적을 곱한 다음에 공정시가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70%예요. 그러면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은 3,675만 원이에요. 근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토지로 속하거든요. 분리과세 토지의 세율은 0.07%입니다. 만약에 종합과세 토지라고 할지라도 0.2%예요. 0.2%라고 할지라도 비용이 그리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을 때보다는 비용이 크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3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 계산이 77,000원이에요. 그러면 보유세, 아파트 한 채와 토지 5억 원치를 갖고 있는 보유세가 약 867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아파트 두 채만 갖고 있었을 때의 보유세는 2,556만 원이었는데 차이가 약 한 1,689만 원, 거의 1,700만 원 정도죠. 그럼 아파트 보유세가 3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연당 한 500만 원씩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2배가 올랐으면 이번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양도가액은 이제 10억이고요. 이제 필요 공면 1,000만 원 똑같이 잡았고요. 예,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주택 두 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정 지역이라서 추가 10%가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라서 세율이 40%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6%도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6% 감면을 받기 때문에 2,940만 원이 감면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1억 7,362만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만약에 갖고 있었을 때 2배가 돼서 10억이 됐더라면은, 네, 보유세 더하기 양도소득세, 그래서 1억 8,224만 원이고요. 차익 5억에서 제외하게 되면은 약 3억 1,77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아파트 매입 시 순수익이 2억 3,500만 원인데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수익이 3억 1,776만 원, 토지로 5억 원치를 사는 게 약 8,276만 원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네, 다른 부가적인 거는 빼고 순수적인 세금적인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걸 투자해야겠습니까? 물론 3년 만에 아파트가 2배 오르고 토지가 2배 오른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이런 계산을 해봤을 시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서울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입할 때 대출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봤을 때는요,
토지도 괜찮은 투자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다 주택자들을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나 대출이나 많이 조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쪽에도 좀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토지스쿨에서는 구독자님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라던가 토지 투자처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네이버 토지스쿨 카페에 오셔서 세미나나 답사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